미국이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0.75포인트 또 인상해 15년 만에 최고인 4%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와 주택 모기지 등 각종 이자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겨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도록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연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로 최근 천연 보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광고주들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0.75포인트 또 인상해 15년 만에 최고인 4%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중순에는 속도를 조절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물가와의 전쟁에서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11월에 4연속으로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경제 전반에 대한 여파를 고려해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검토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내지 4%로 올라가 4%대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1일에 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준은 올 들어 3월부터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9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8.2%로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데 이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6.2%로 제자리시킴으로써 물가와의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4연속으로 0.75포인트 또 인상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측돼 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올해 마지막인 12월 13일과 14일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연준은 앞으로 누적해온 통화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와 금융 상황 전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CNBC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0.75포인트 인상에서 머뭇거리거나 물러선다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을 주장하는 매파들과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 고금리의 불경기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작해야 한다는 비둘기파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12월 14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3년에는 평균 기준금리 수준을 4.4%까지 올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어 새해 초반에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올리고 내년 내내 4%대 중반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와 주택 모기지 등 각종 이자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 들어 4%까지 올라가 1만 달러 빚에 400달러의 이자를 더 내고 있고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22%를 넘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7% 이상으로 2배나 급등하면서 매달 750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 단행하고 있어 미국인들의 각종 이자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가 올 들어 4% 안팎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미국인들이 적용받는 시중 우대금리는 여기에 3%를 더한 것으로 7% 안팎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00의 빚이 있으면 금리가 4% 올랐을 때 이자로 연 $400를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집을 비롯한 담보대출인 에퀴티론,
라인 오브 크레딧의 경우 기준금리에 3%를 더한 시중 우대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22.21%를 기록하면서 랜딩트리가 추적을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1년 이상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명 중 1명에서 급격히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셋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 3%대에서 10월 현재는 7%를 넘겨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상환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택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주택시장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중위 주택 가격인 38만 5천 달러에 대해 30년 고정 모기지로 얻을 경우 한 달에 내는 상환금이 750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연계된 재무부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급격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지속되고 내년 한 해 동안 4%대 중반의 높은 이자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미국인들의 각종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겨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도록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5억 달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에너지 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미 전역의 냉난방 장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으로 9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겨울철 에너지 비용 낮추기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정부의 비상예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을 비롯해 13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연방보건복지부 등의 비상예산으로 45억 달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올 겨울철 난방비와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빌까지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동북부와 중서부 등에서는 겨울철 혹한기에 노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는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긴급 지원에 매년 제공되고 있습니다. 45억 달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에도 530만 가구에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미 전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냉난방 장치인 히트펌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가운데 90억 달러를 각 주에 내려보내 대규모 에너지 개선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90억 달러를 지원해 160만 가구에서 50만 대 이상의 히트펌프, 냉난방 장치를 교체토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에 본격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30년까지 미 전역에서 1,200만 대의 히트펌프를 교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래된 히트펌프를 교체하면 에너지 사용을 현재보다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가구당 연간 $500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냉난방 장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새 기기를 더 많이 제조하도록 제조업체에도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생산을 동력키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로 최근 천연 보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인데요. 이곳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화려한 보석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설 매장이 차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땡스기빙 데이와 성탄절,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는 마음이 담긴 선물. 특히 중요한 약속과 선물에는 늘 보석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계속해서 소비 지출을 줄이는 시기를 맞으면서 보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값비싼 보석 대신
보다 저렴하면서도 원석 못지않게 아름다운 보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없이 대왕 조개를 분쇄해 만든 핵진주가 그중 하나입니다. 진주와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스크래치 시 벗겨짐이 없고 흑색, 골드, 백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이사나이트도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가성비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인 클래식 라운드뿐 아니라 페어 쉐입, 프린세스 컷, 트릴리언 등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맞이 특설 매장으로 워싱턴 한인들에게 찾아온 반지 천국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도 함께 제공해 높은 구매율과 동시에 만족도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지 천국 매장에서는 특히 믹스된 보석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토르마린의 반짝거림과 은은한 진주의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많은 고객들에게 선물용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선물로 보석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반지 천국에서도 겨울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올해 마지막 총 결산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랑받았던 제품들이나 아니면 또 신제품 이런 거 많이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또 겨울인 만큼 또 진주가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저희 회사가 제일 유명한 게 또 진주 비드 목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양한 색상의 진주나 이제 인공 핵진주부터 천연 진주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올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던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오셨다가 아쉽게 돌아가신 분들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반지천국 특설 매장에서는 200불 이상과 500불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00불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소백산 라삼을 준비해 특별한 선물 증정으로 고객들의 더 큰 호응을 끌고 있습니다. 200불 이상만 구매를 하셔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500불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한정 수량 이 산삼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소백산 라삼이라 그래서 산삼보다 훨씬 귀한 산삼이라고 해요. 임금님도 아주 즐겨 드셨다는 라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일찍 오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 커뮤니티 센터 2층에서 11월 2일에서 4일 3일간, 메릴랜드 엘리코시티 JJ 골프샵 특설 매장에서 11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광고주들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트위터를 인수하면 위법이 아닌 선에서 그 어떤 게시글도 차단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왔는데요. 광고주들은 이미지에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위터 인수 직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며 개혁에 나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광고 말고도 수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유료화 계획에 광고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 불건전한 게시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 광고주들이 트위터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SNS 시장에서 트위터가 갖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만큼 머스크 CEO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는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최대 광고 대행사 중 하나인 인터퍼블릭 그룹은 해당 그룹 소속의 마케팅 조사 기업 IPG 미디어 브랜드에 최소 일주일 동안 트위터의 모든 유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 모터스도 지난 28일 새로운 소유권 아래서 플랫폼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광고주들의 우려대로 트위터의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감염 연구소에 따르면 머스크가 10월 28일 트위터를 상장 폐지한 이후 이 사이트에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기타 증오성 트윗이 급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같은 광고주들의 이탈을 예견해 유료화 서비스 강화로 대응하는 듯 보입니다.
트위터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의 요금을 기존 월 4.99달러에서 월 8달러로 3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고문인 제이슨 켈러케니스가 실시한 트위터 여론조사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응답자 중 80% 이상이 인증을 받기 위해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한 달에 5달러를 낼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11%, 15달러를 내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쳐 유료화 시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위터 인수팀이 전체 직원의 약 25% 감축을 목표로 직원 평가 등 1차 정리해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잇따르는 과정에서 전해졌는데 머스크는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트위터 직원들을 밤낮 없이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유료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11월 7일 해당 기능 출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해고될 거라는 통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2명의 트위터 고위 직원들을 인용해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으며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가뜩이나 회사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터에 유료화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트위터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트위터의 신용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인수 방식 등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가 하향 조정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